여기 한국 길거리를 걷고 있는 한 그리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언가를 급하게 찾고 있는데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그녀에게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한마디 말을 건넸고 그렇게 둘은 어디론가 급하게 갑니다. 얼마 후 그리스 여성은 한국 여성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데요. 도대체 이 그리스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출신의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를 워낙 좋아해서 저는 그리스에서 K-웨이브라는 한류 팬클럽으로 활동하는 것을 한동안 업으로 삼았을 정도로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우연히 듣고는 어떤 음악인지 궁금했고 찾아보던 중에 K-팝이라는 장르에 빠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또래인 친구들이 이 노래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제 친구들 사이에서 강남 스타일은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K-팝 팬클럽에 가입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 제가 활동하는 K-웨이브 클럽입니다. 가입 이후로 저는 더욱 더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들었고 심지어 저는 K-팝 관련 음반이나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응원봉은 당연히 구입했고 포스터나 피규어도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K-팝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인들이 하는 화장 방식이나 입고 다니는 패션, 주얼리 등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에 시작했다면 지금은 한국은 제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랙핑크를 주로 응원했는데 그녀들이 바르셀로나로 공연을 왔을 때 저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때 블랙핑크의 공연을 보고 연예인이 될 수 없다면 한국 방송가에서 일을 하며 그녀들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다음 챕터를 위해 한국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 일단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연예인들이 옷은 어떻게 입는지, 메이크업은 어떤지 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를 준비하여 취업해 최측근에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확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과 기법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을 찾던 중 한 번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사실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진단받아 본 적은 없지만 생리불규칙이라는 병 아닌 병을 짊어지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생리주기를 맞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언제나 대비하기 위해서 생리대를 가방에 넣어 다녔고 만약 가방을 들고 나가지 않을 때에는 주머니에 여분의 생리대를 항상 챙겨 다녔습니다. 저의 고질병이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생리불규칙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항상 불안해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생리대를 안 챙기는 날이 없었고 저희 집에는 몇 달치 생리대를 한 번에 구입해두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생리대를 휴대하고 다녔는데 제가 가기로 한 학원의 선생님과 첫 상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인지 그날따라 저는 어찌나 정신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오전 11시까지 도착해야 했고 저의 집과 학원까지의 거리는 약 25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 어떻게 된 것인지 약속 시간 30분 전인 10시 30분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나갈 채비를 하고 밖으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저는 학원이 있는 역에 내려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학원까지의 거리는 대략 5분 거리였고 저는 다행히 10분 전이었기에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긴장의 끈이 살짝 느슨해졌을 때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1, 2분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그 일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날따라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생리대를 차고 있지 않았으며 가방에는 여분의 생리대마저 없더군요. 하필이면 전날 학원을 다니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물을 구입하고 새롭게 가방을 싸다가 생리대는 내일 아침에 챙기면 되지 싶어 깜빡하고 있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미처 생리대를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생각났을 때 바로 챙기는 저이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뭐에 홀린 것인지 게을렀고 당장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뤘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냉이 흘러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아무 일 아닐 것이라고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왔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근처 화장실이 어딨는지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땐 학원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뒤에 바짝 서면서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네주며 아무 말 말고 일단 들고 있으라는 거 있죠? 저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미친 여성의 말에 성질을 내면서 종이 가방을 바닥에 내팽겨치려고 했는데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생리가 터지신 것 같으니까 이 가방 절대 내려놓지 말고 저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고 너무 창피하고 어제 생리대를 왜 안 챙겼는지 오늘 왜 늦잠을 잤는지 이 먼 타국에 와서 이런 일을 겪는 건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저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손을 잡고는 어디론가 향했는데 도착해보니 근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리대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세요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당연히 저는 화장실에서 피를 닦아내느라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급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없냐고 물었고 학원 선생님께서는 다행히도 괜찮다고 뒤에 상담 스케줄 없으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한 10분쯤 지났을 때 아까 그녀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양손에는 옷봉투와 생리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에게 잠시만 있으라고 말하고 근처 속옷 가게와 옷가게에서 제가 갈아입을 속옷과 바지를 사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괜찮냐면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저에게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고 그녀는 그런 저를 밖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화장실 밖으로 나가 그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저에게 같은 여자로서 그 상황이었다면 당신도 저와 똑같이 했을 거잖아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행히 옷도 몸에 잘 맞는 것 같네요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고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제 연락처 드릴 테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겠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100번 감사하다고 말해도 제 이 진실된 마음이 그녀에게 전달될지 몰랐고 저는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태연하게 괜찮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어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라면서 울먹이는 저를 다독이기 위해서인지 화제를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그리스에 왔고 이 나라에는 왜 왔고 어디 가는 길이었는지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나누었어요. 다 말하고 나니 그녀는 오히려 저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학원 가시던 길이면 늦은 거 아니냐 어서 가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다행히 학원 상담을 잘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지금까지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학원 상담 후 저는 간단하게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저는 아까 그 여성과 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그땐 조금 진정이 됐는지 그녀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가장 첫 주제는
역시나 아까 그 상황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알았으며 저를 어떻게 도와줄 생각을 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에게서 정말 황당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사벨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을 봤다면 도와줬을 거예요. 아마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이사벨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도움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것도 사실 좀 민망하고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같은 행동을 했을 테니까요 라고 말이죠. 그녀가 저를 도와준 행동은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에서 제가 일했더라면 저는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됐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런 저에게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제 앞에 있는 이 여성의 말에 도저히 공감이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원더우먼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고작 며칠 만에 이런 위기를 겪음과 동시에 한국 드라마에서 그토록 말하는 한국인들의 정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서 하루가 1년 같은 아주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 저희 한국 생활이 얼마나 탄탄대로일지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황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학원을 가던 중 20대로 보이는 한국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설픈 영어로 제게 말을 건네더군요.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놀라면서 혹시 도움을 좀 청하고 싶다고 자신없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혹시 오늘 취업 면접이 있어서 정장을 입었는데 이 넥타이를 맬 줄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넥타이 매는 법 아시나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리에 많은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얼마나 급했으면 딱 봐도 외국인인 저에게 다가와 이런 도움을 청하는 건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쉬워하며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어떤 중년의 한 남성분이 다가왔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면서 저희의 대화를 들으셨는지 이리 와보라면서 자신이 넥타이를 매주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때 누구라도 그런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본다면 자신과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했던 저를 도와준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돕고 사는구나, 한국으로 온 건 진짜 잘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케이팝 팬일 뿐인 철없는 소녀였지만 이렇게 한국을 와보니 저는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나라가 저에게는 더더욱 소중해졌어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럼과 동시에 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